제가 진짜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정말 못하거든요. 누가 놀려도 히히히, 누가 무시해도 헤헤. 어렸을 때부터 쭉 이래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팀을 좀 이끄는 리더 자리에 있는데도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정말 못하겠는 거예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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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얘기하는 스타일 아시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주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일단 심리학 용어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 구원자 현상, 구원자 이슈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누구한테나 나이스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고 그게 강박이 돼서 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남을 배려하면 좋은데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남을 배려하면 스스로를 너무 지치게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속에서는 아주 그냥 화병이 납니다. 화병이. 특히 참다 폭발해서 관계를 그냥 단절시키는 극단 행동도 하기도 하죠.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제가 직접 겪고 해결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내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인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테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주요 행동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단 자신의 불만이나 불편함도 안 좋은 일도 꾹꾹 눌러 담으며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놀리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속으로는 상처받는데 겉으로는 씩 웃어버리는 거죠. 이걸 기가 막히게 포착한 포식자는 상대방이 웃으니까 재밌어 하는 줄 알고 더 놀리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도 재밌어하니까 이걸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게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둘째,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키지 않는데도 그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결국 수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미안해하는 경우죠. 쉽게 말해 정말 오지랖을 떠는 거죠. 자, 세 번째, 쉽게 상처받으면 오래 갑니다. 할 말을 못하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죠. 와, 생각할수록 열받는데 진짜 그때 반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 진짜 계속 두고두고 생각이 나네. 밤새 짜증이 계속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자, 네 번째, 자기 주장 결핍입니다. 내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계속 들어주는 거죠. 심지어 재미가 없는데도 말 끊기가 미안해서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도 마음 놓고 자유롭게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주위 사람들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경지에 이릅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네. 자포자기하는 거죠. 자기 주장 결핍의 극단적인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어요. 하루는 근무가 늦게 끝나서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은 날이었는데 새벽 시간이라 집 근처에 밥을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딱 1인분이 남아서 1인분만 사서 집으로 갔어요. 룸메이트가 새벽임에도 안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룸메가 저를 보자마자 안 그래도 떡볶이를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마음에 없는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널 위해 이렇게 사왔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친구한테 내가 밥을 못 먹었어, 이 얘기도 못하고 1인분밖에 없어서 친구한테는 식사를 했다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배에서 나오는 꼬르륵 소리를 들으니까 현타가 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냥 떡볶이를 줘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인간관계에서 나라는 사람은 없고 타인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돼서 사연을 보냅니다. 네, 이 사연처럼 착한 아이 콤플렉스로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누구나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참는 걸 반복하다 폭발해서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이 사연처럼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완전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죠. 이 두 가지 모두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착한 아이가 아니면 버림받을 것 같아,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아주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있는 겁니다.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솔직한 감정 표현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꾸짖음을 들은 경험을 한 후에 착한 아이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데 불안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감정을 억눌러야 부모님으로부터 혼나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부모님께 다른 형제와 비교가 되는 경험을 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형이나 동생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예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착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착한 아이 증후군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 사례를 통해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감정, 자신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는 낼 수 있어야 상대방도 그 말을 듣고 우리와 나를 잘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슬기롭게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평생 가는 습관을 즐겁게 만들어 강철 멘탈로 만들어줄 습관 코치 주필립이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